한 선생을 많이 사랑하나? 성혁은 뜬금없이 질문을 던져놓고 후회했다. 혹시 한 선생을 진짜 사랑해? 라고 묻는 것으로 들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까지 들었다. 잠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때 성혁은 진희의 메시지를 받았다. 선생님, 진희예요. 여행 중인데 한양까지 왔네요. 시간 되세요? 성혁은 지영과 진희의 상황을 알고 있어서 잠시 고민했지만 진희가 한양까지 왔을 경우엔 절박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났다. 진희는 얼굴을 들어 성혁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슬쩍 눈물이 비쳤다. 사면 초가의 곤란을 겪고 있을 지영이 생각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괜히 느닷없는 질문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 난 그냥 한 선생 안부를 묻는 거야. 오해는 말고. 성혁은 민망한 표정으로 슬쩍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은사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그 존경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었나 봐요. 존경이라. 존경도 사랑의 일종이긴 하지. 그런데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니 존경보다 그리움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랑 담임선생님. 20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첫사랑 감정이 20년 동안 줄곧 이어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존경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거보다 13살 소녀가 사랑했던 옛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해결되는 감정이잖아요. 진희는 많이 생각한 듯했다. 진희의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려면 성혁은 자기 노력이 필요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감정이었다. 사랑, 존경, 그리움으로 변화한 진희의 감정은 솔직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그림이라는 건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해소될 수 있는 감정이지. 진희의 말이 맞았다. 진희는 지영을 한 번쯤 더 만나보고 싶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놓았던 것이다.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누가 20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성혁은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렇다고 한 선생님이 싫거나 여기서 끝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결정은 한 선생님이 하시길 바라는 중이에요. 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혼할 건가? 그러실 것 같아요. 이성애가 그리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닌데. 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주면 도장 찍어준다고 했다네요. 뭐라? 성혁은 많이 놀랐다. 성희가 그런 제시를 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단단히 모질게 마음을 먹었나 보다 싶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넣었대요. 이런 선생한테 자기들 애 맡길 수 없다고. 어찌들 알고. 학교랑 동네에 다 퍼져서 많이 곤란하신가 봐요. 학교에서 잘리실 것 같아요. 어찌 살라고. 연극, 희곡도 쓰고
연출도 하고 가족 행사도 주최하고 할 일 많다고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걱정 많이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아닌 척 하시는데도. 성혁은 또 고개를 끄덕거렸다. 전 재산 다 줄 테니 교직 유지만 하게 해달라고 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모님이 위자료도 달라고 했대요. 애들 셋 키워야 한다고. 저런, 성애가 독이 올랐구나. 그럴 여자 아닌데. 그래도 애들 키워야 하니까 어쩌겠어.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여잔데. 지인은 인상을 썼다. 자신도 모르게 찌푸려진 것 같았다. 진이가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군. 하기야 그런 여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지만 유정에게 들은 대로라면 성애가 그런 여자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야. 성혁은 혼자 생각하면서 진이의 마음을 알 듯했다. 둘이 소주를 5병째쯤 비울 즈음 진이는 앉아서도 휘청거렸다. 횟집에는 손님들이 거의 다 빠지고 썰렁했다. 성혁은 버스가 끊기기 전에 진이를 보내야 할 것 같았다. 여차하면 택시라도 태워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만 나가자고 했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일어나더니 이내 다시 주저앉았다.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죄송해요. 진이는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성혁은 진이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왔다. 밤이라 그나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좀 걸을까? 어디 잠깐 앉을까? 걷고 싶어요. 휘청거리면서 진이가 앞서 걸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 거기서 잠깐 바람 좀 쐴까? 술 좀 깨야 집에 가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버스가 끊기진 않을 거야. 택시 타고 가도 되고. 네. 진이는 짧게 대답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성혁은 진이를 부축하고 건물 뒤쪽으로 돌아 공원으로 향했다. 바로 앞에 쭉 늘어진 가로등 덕분에 멀리 공원이 대낮처럼 밝은 모습이 잘 보였다. 밤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보였다. 저기군요. 멋지네요. 대낮처럼 밝고. 그렇지? 나도 가끔 와이프랑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해. 아, 그렇죠? 교수님도 와이프가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맞다. 와이프가 아니라 사모님이지 참. 와이프나 사모님이나. 휘청거리긴 했지만 진이는 곧잘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멀리 풍경을 바라보니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진이도 마음에 드는 표정이었다. 좋네요. 시원하고 공기 좋고 술이 확 깨는 것 같아요. 그러게. 여기 조금 앉아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겠네. 이거 마셔. 성혁은 횟집 옆 마트에서 산 알코올 분해 음료를 따서 뒤밀었다. 좀 더 술이 깬 후에 택시를 태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이는 감동했다는 표정으로 뭘 이런 것까지라고 오버하면서 성혁을 쳐다보았다. 술 마신 후엔 늘 이거 마셔. 좋더라고. 네, 잘 먹겠습니다. 저 술 깨면 한 잔 더 하실 거죠? 뭐? 자신 있어? 그럼요. 끄떡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밖에 나와서 30분쯤 지나니 진이는 술이 좀 깬 듯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이 좀 깼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는 수원까지 혼자 보내는 것이 무리라고 성혁은 생각했다. 지영에게 전화를 해줄까 생각했지만 그건 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았다. 그럴 거라면 진이가 직접 한 통의 전화라도 했을 텐데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진이는 지영에게 전화는커녕 메시지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성혁이 택시를 태워 보내주겠다고 하자 진이는 지영이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집으로 오늘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제가요, 오늘 술에 취해서 돌아갈 거면 집을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교수님이랑 밤새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한지영 선생님을 안주 삼아 질근질근 씻고 싶어요. 아주 짭짤할걸요. 진이는 말을 해놓고 저 혼자 큰 소리로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남짓 후부터는 대부분의 술집이나 가게들이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근처 편의점 야외 탁자에 앉았다. 성혁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음료수 2개를 들고 나왔다. 앞으로 어쩔 거야, 한 선생하고. 어쩔까 여쭤보려고 여기 온 건데. 어쩔까요? 교수님이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진이가 생각한 게 있을 게 아냐. 사모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나면 이혼 안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서. 떠나려고? 이제 겨우 3개월 지난 관계예요. 물론 21년 동안 선생을 잊지 않고 그리워했으니 제게는 오랜 시간의 기억이지만 한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3개월간의 불꽃 같은 사랑이었다. 이 정도에서 접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사랑? 말해놓고도 좀 웃기네요, 제가. 성혁은 고개만 끄덕거렸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진이가 허탈한 표정으로 계속 떠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제가 고민하는 건 한 선생님이 사모님과 이혼하시고 저랑 결혼하실 생각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전 한 선생님과 결혼할 생각 없거든요. 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함께 무너질 생각 없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성혁은 좀 놀랐다. 진이가 한 선생을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못 헤어지겠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지금 진이는 절대로 한 선생과 인생을 같이 할 생각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혁은 진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진이도 담배를 꺼냈다. 이제 겨우 3개월 동안 사랑이라는 걸 시작하는 중인데 인생을 모두 바쳐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3년도 아니고 고작 3개월인데 만약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고 1년이라도 지났다면 아마 제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저랑 생각이 다르세요. 저에 대한 감정이 저랑 많이 다르세요. 그게 고민이에요. 진이는 말을 하는 도중에 점점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고 혀가 꼬여서 목소리가 더 음울하게 변해갔다. 어쩌죠? 어쩌면 좋아요? 한 선생님 가엾어서. 내가 떠날 건데.
진이의 취한 눈 속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내렸다. 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배어나왔다. 성혁은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러웠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요? 이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내가 원한 것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행했어요. 단 한 번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이는 띄엄띄엄 말을 이어가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는 진이가 가여웠다. 옆으로 자리를 옮겨 진이를 다독거려주고 싶었지만 성혁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동작으로 대신했다. 한지영과 이성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진이라는 여인의 삶이 가엾고 불쌍했다. 정말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날 오전 11시쯤 진이가 눈을 떴을 때 이성혁은 없었다. 새벽까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신 기억이 났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다. 잘 잤어? 난 오전에 미팅이 있어서 진이 잠드는 거 보고 나왔으니 푹 자고 푹 쉬다가 잘 올라가. 산책을 가듯 집을 나간 진이는 아직 소식이 없다. 지영은 혼란스러울 자신을 배려해서 진이가 특별한 언급도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신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다. 진이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진이가 없는 동안 지영은 문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안에서 보냈다. 많은 생각들을 했다. 진이의 흔들리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믿음이 생겼다. 자신이 진짜 이진이를 사랑했던 것일까?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수차례 던져보았다. 지영은 용기를 내어 집에 다녀온 지 2주쯤 지난 후에 성혜에게 전화를 했다. 재산 분할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요구와 지난번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다. 성혜가 고분고분하게 나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를 빌어볼까 하는 생각도 아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성혜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집번호로 전화를 하자 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 소식을 전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아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준이는 울먹이며 띄엄띄엄 말했다. 지영은 미안하다고 했다. 준이에게는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 준이에게 사과하면서 다독이는데 성혜가 전화를 받았다.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번복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 상처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겐 지금의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다 말했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에게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앞으로 아빠는 그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어요. 마치 대사를 하듯 성애는 낮은 목소리로 덤덤하게 말했다. 슬픔과 상실의 나락 속에서 고통스럽게 임신 마지막 달을 맞고 있다는 걸 지영은 느낄 수 있었다. 성애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자이가 뜨끈해졌고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내가 아직 그녀를 사랑하나? 지영은 가슴이 욱신거리며 저려움을 느꼈다. 파주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후 지영은 별거 중이었던 성애와 정식으로 이혼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성애는 아들 기리를 낳았지만 지영은 기리를 보지 못했다. 현세의 아이 아니냐고 화를 내긴 했지만 자신의 아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아이기에 지영은 아이의 존재가 매우 궁금했고 보고 싶었다. 성애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서를 받아두었다고 했다. 출산을 하면 지영이 한 번쯤 아이를 보러 올 것이라 예정하고 준비한 조치였다. 지영은 느닷없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어난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성애의 모습이 살을 저미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앞에 다시 어른거렸다. 아이들과 함께 제우스 목욕을 시키던 장면, 성애의 잔소리를 들으며 꽃밭을 가꾸던 장면, 임신 소식을 들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했던 장면, 함께 작업했던 작품이 성황리에 끝났을 때 둘이 얼싸안고 길고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던 장면, 그녀에게 당신과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하던 그날의 장면, 모두가 주마등처럼 지영의 내리를 치며 지나갔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눈자위가 붉어지고 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를 봐야겠어. 그는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굳게 닫혀있던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었다.